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이 내일 국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합니다. 천하람 당대표 대행이죠. 천하람 의원 주최로 공청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그게 그 제목이 뭐냐, 세미나 제목은 이제 왜 이준석은 10% 득표에 실패했냐. 이준석이 이제 한 8%대 얻었죠. 왜 10% 득표에 실패했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공청회를 내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개혁신당 대선평가 세미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개혁신당 대선평가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누가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느냐. 이준석이 오고요. 당연히 오고, 본인이니까 이준석이 오고, 그 다음에 천하람, 이주영 의원 3명이잖아요. 참석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김종인이 낄당 김종인, 그 다음에 배신자 조갑재, 그 다음에 진중권, 다 이게 뭐 뻔한 사람들이죠. 좌파하고 우파 왔다 갔다 철새들, 진중권, 조갑재, 김종인, 이러고 그 다음에 다른 당에서도 참석한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재섭, 그거 이제 소장파로 보통 친하니까, 김재섭이가 소장파니까 이제 천하람, 이준석 알잖아, 김재섭.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하흥기라고 청년 대변인, 옛날에 하흥기. 민주당은 이게 거물급이 없네. 그 배지가 한 명도 안 오네요. 하흥기라고 옛날에 뭐 청년 대변인 하는데 이거 뭐 존재감이 없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김재섭이가 간다. 이런 이제 세미나인데요. 근데요, 내일 세미나 하면 과연 이게 이준석이가 10% 얻지 못하는 걸 이게 쓴소리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이준석이가 참석하니까 뭐 딱이 직접 주인공이 있는 앞에서 야, 왜 10% 못 얻은지 제대로 이게 쓴소리 비판이 원인 분석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저도 이게 정치 평론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왜 10% 못 넣는지 우리가 이게 다 보잖아요. 저도 보수 평론가로 방송도 하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한번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이 한데 왜 너 개혁신당 이준석, 네가 이게 왜 10% 못 넘었냐. 제가 솔직하게 그냥 미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제가 세미나에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초청한들 몇 번 이게 제가 초청받으면 안 갔잖아요. 초청해도 안 가지만 이번에 초청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냉정하게 왜 10%가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라고. 개혁신당 이준석이나 천하람 한번 참고해 보라고. 솔직하게 한번 왜 까놓고 이게 왜 10%가 안 되냐,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뭐 반성하고 깨닫고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는요, 저는 가장 큰 게 원인은 뭐다? 후보 비호감도입니다. 이준석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남 핑계할 필요도 없어요. 후보 비호감도. 예를 들어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일정 부분의 지진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 후보 비호감도.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늘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20대 남성의 일정 부분의 지지는 있지만, 그러나 어르신들 세대로 폭넓게 못 가고, 또 여성들한테 안 되니, 그럼 이게 딱 한 자릿수에 갇히는 거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지지율이 왜 10% 안 되겠어? 본인이 일정 부분 20대 남성, 20, 30대 2030, 그 일정 부분의 지지만 있고, 이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영 이게 싸가지가 없고, 배신자 이미지에, 또 여성들이 볼 때도 이게 완전히 남성 중심에 별로 호감이 안 가니, 그러니까 지지율이 본인 때문이지 뭐. 다 이게 원인이 뭐가 있어. 본인이 비호감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어떻게? 그럼 이게 조심해야죠. 왜? 항상 예의와 품격도 어르신들 좀 갖추고요. 공약이나 말하는 태도나 예의나 품격. 그것도 이게 정치할 때 중요하거든요. 품성. 그 다음에 공약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뭐 노인들, 뭐 어르신들 무임승차하는 걸 없애버리겠다더니, 이런 게 누가 좋아하겠어? 그 다음에 여성들, 물론 이게 당연히 뭐 여자도 병력해야 된다부터
계속 그 여성 공격하니까 여가부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그 여성들이 워낙 절반이 여성인데 본인이 정책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이게 뭐가 있어 말도 조심해야지. 이번에 젓가락 발언 그것 때문에 나는 한 1, 2% 날라갔다 봐. 야 이준석 한번 생각해봤는데 젓가락 발언 니도 사과했잖아. 지금 이게 한 60만 되나? 너 제명해라고 한 게 60명 되나? 그렇잖아. 그런 게 발언도 여성들이 볼 때는 이게 혐오스럽잖아. 젓가락 그렇게 여성 성기를 뭐 쑤신다. 이게 혐오스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은행이나 또 이게 공약도 한번 되돌아봐야지. 어떻게 전 국민, 전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키는 공약은 없어. 그건 알아.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하여튼 전 세대와 그다음에 남성, 여성 전 국민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야. 수학으로 치면 너 수학은 잘하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정책을 해야지. 근데 이게 너무 2030 남성에 편중된 정책, 은행 이걸로는 이게 발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제기하지 해법은 본인이 찾아야지. 근데 제가 힌트를 주면 아까처럼 이게 모든 계층, 모든 여성, 남성 다 만족시키는 맞는 키는 없어. 다만 이게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한 번에 이게 모든 국민이 다 그래도 이게 바라는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 10%가 안 되고 뭐 한 자리에 거친 거. 이거는 이제 당도 문제가 있죠. 한마디로 이게 당의 조직이나 자금, 당이 뭐 개판이지 분열. 이게 저는 두 번째로 봐요. 개혁신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표하던 헌하고 계속 싸우다가 헌하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재명한테 가버렸잖아. 그게 김용남 정책회장인가? 그것도 뭐 한 자리 비례 한 자리 달라다가 안 되니까 막 싸우다가 가버렸잖아. 어떻게 양양자는 또 국민의힘으로 갔잖아. 그게 이유는 어떻든 다 할 말이 있지. 어떻든 저든 당이 막 대분열대가 4분열 찢어지고 그게 당에 조직이 없잖아. 사무처도 몇 명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금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 돈 쓰면 선거운동 안 하지. 비용 보전 못 받을까 싶어서 이게 운동도 안 했잖아. 유세차 몇 대 써서 유세차 몇 대 안 썼잖아요. 돈 안 드는 선거, 그 돈 안 드는 건 좋지만 이게 최소한의 선거운동도 못 한단 말이야. 자기 돈 안 쓰고 또 이게 보조금이 안 노니까 후원금 이게 얼마 되겠어. 거기다 이게 당은 막 찢어지고 당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난파서처럼 이거는 이게 본인들이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네가 이게 리더십 이렇게 잘 이끌어갔으면 사람들이 떠나겠냐? 안 떠날 거 아니야. 이것도 이게 결국 본인 책임이지만 그러게 굳이 구별한다면 당의 분열, 조직 자금의 부족, 하여튼 개혁신당도 개판이다 이 말이야. 개혁신당도 개판이라고. 당이 뭐 사람이 어디서 다 떠나가고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이래 됐잖아. 이러니까 이게 뭐 10%안 되는 거지. 이런 거 빼고 이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두 번째. 자, 세 번째.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거 사표 방지 심리도 있지. 사표 방지 심리. 이거는 이게 뭐 네 책임은 아니야. 모르지 뭐 너가 이게 3등이니까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가면요. 자기 표가 이게 그 당선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죠. 내가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그 사람 찍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독특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진짜 골수잡하다. 나는 권영국이다. 골수잡하다. 이러면 이게 찍어줘 권영국. 근데 그게 아니면요. 대부분 이게 그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는데 이재명이는 어차피 이게 이준석이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게 미래 세대 보러 갔는데 뭐 이번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미래는 그 다음에 다음 선거 한번 찍어주지. 이러면서 이번 선거는 될 사람 찍자. 이게 바로 사표 방지 심리입니다. 그 때문에 뭐 10% 모르는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네가 뭐 3등 하기 때문이잖아. 네가 1, 2등 막 했으면 그런 거 안 생기는데 모든 게 원인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뭐 세분화식이 보면 이게 그 이준석의 저는 높은 비호감도, 그 다음에 그 젓가락 막말, 그 다음에 그 당의 분열과 선거운동 조직 자금 부족, 또 이렇게 사표 방지 심리, 뭐 이런 걸 이게 네 가지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좁혀보면, 그러게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요. 후보 책임이지 뭐. 모든 잘못을 딴 데 찾지 마라, 그냥. 모든 건 이게 그 정치인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이지. 모든 게 당이 분열된 것도 내 책임.
비호감도 높은 것도 내 책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솔직히 막말한 건 당연히 자기 책임. 그 다음에 이거 사표 방지 심리 이거야 뭐 이것도 자기가 아예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냥 완주하니까 자기 책임이지 뭐. 그걸 감수할 부분이잖아요. 감수할 부분이다. 남 탓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준석이 제가 결과적으로 한마디 하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 본인이 지금 내 상태로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이번에 내가 젖잘싸 잘 싸우고 8% 얻었으니 다음에 나오면 그냥 한 20% 얻겠지. 지방선거. 또 다음에 나오면 내가 뭐 한 40% 얻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 대착각이다. 지금 본인에게 뭐가 부족한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이 8%, 이 치우친 8%, 이 가족이 미래 없어요. 정치는 미래 없습니다.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 내 스스로를 과거의 이준석이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준석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뭐 내가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끝까지 분열 배신 보면 그러나 과거의 이준석이를 완전히 장례 지내야 돼. 우리 노자 장자할 때 장자, 우리 공자 맹자 노자 장자할 때 장자가 오상아, 오라는 게 나오자거든요. 아라는 게 나아자예요. 상이라는 게 장례 지낸다 때 상례. 오, 나는 과거의 나. 이 아라는 거는 주로 과거에 집착하고 문제가 있는 이 아입니다. 이거 한자로 아라고 쓸 때는. 나는 과거의 나를 죽였다. 장사 지냈다. 이게 장자가 말한 오상아. 그러니까 이준석 잘 들어보라고. 장자가 말한 너게 최진석 의원한테 한번 들어가 봐라. 그 논문이나 책 잘 쓰는 거 많아. 그덕에 노자장자를 제대로 좀 이해하고 쓴 책이야. 전 최진석 책은 제가 다 봤지만 다른 게 책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학자 치고는 좀 잘 쓴 책이야. 물론 중국 학자들이 책이 더 낫지만 거기에 장자에 보면 나는 과거의 나를 죽인 걸 슬퍼한다. 오상아, 과거의 나를 죽였다. 이런 게 구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도 과거의 이준석이를 죽여야 돼.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는 지금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계속 8% 하다가 다음에 더 추락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밀립니다. 철저하게 변해야 된다. 어떻게? 아까처럼 세대를 포위하고 남성 여성 분열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표 계산하는 이걸 버려야 된다고. 오히려 네가 좋아하는 바보 노무현이 낫다. 그래. 이렇게 요래 계산하고 저래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요래 갈라치고 저래 분열하고 이게 아니야. 그러나 과감하게 손해보더라도 바보 노무현, 너 말로만 좋아하지 말고 바보 노무현하고 니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잖아. 네가 바보 이준석은 아니잖아. 바보 노무현 딱 좋다. 너 존경한다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완전히 과거의 이준석을 죽이고 바보 이준석으로 한번 거듭나봐.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이거 하나는 제가 조언을 충고를 해주는데 그러게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로 거듭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 쉬운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준석의 미래가 크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유일하게 진짜 바보 이준석이 되는 바보 노무현처럼 완전히 과거의 이준석을 죽이고 새로 나는 이게 유일한 길인데 그게 쉽지 않은 길이다. 아마 내일 세미나 보자고 무슨 소리가 녹아 어떤 소리 나오는지 나도 관심 있게 왜 정치평론 하니까 이쪽 저쪽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일 세미나 자료나 세미나를 한번 보는데 제가 보는 건 네 가지 이유로 말했고 유일한 길은 과거의 이준석을 장례 지내고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바보 이준석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한데 덕이 없는 이런 이준석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걸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